저의 기록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들의 참고를 위해 이 기록을 공유합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지금부터라도 가슴 뛰고 눈 반짝이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하신 분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시면 큰 보람으로 알겠습니다. 금호 공과대학 평생교육원 명예박사학위 과정 특강 제2부입니다. 자, 어떤 일을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첫째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좋아하는 일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이 뭔가를 갖다가 생각하려면 눈을 감고 잠자기 전에 뭐를 생각하면 내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내 눈이 반짝반짝 하는가, 이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좋아하는 일이 없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송인의 일, 유튜버 만드는 일, 이처럼 강연하는 일, 쓰고 말하고 노래하는 삶, 이런 것들이 제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할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보람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몸은 피곤해도 행복한 거죠, 마음이. 자, 두 번째는 뭐냐? 사회적으로 보람 있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해가지고 사회에 해악이 되거나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시겠죠. 뭐 상식입니다. 좋아하는 일이긴 한데, 이거는 정말 사회적으로도 보람이 있어. 이런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 번째, 혹시라도 그 활동이나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일. 원을 이렇게 그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원하나, 경제적으로 도움되는 일을 원하나, 보람 있는 일을 원하나. 그 세 개의 원의 바로 교집합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만드는 걸 하나의 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그 어떤 걸 가지고 유튜브를 만드느냐,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유튜브 만든 게 지금 5년 됐습니다. 처음에는 저하고 한국전력 사장을 하던 조한익 사장하고, 그 다음에 그런트스 코리아의 그 회장을 하던 이강호 회장, 우리가 전부 다 중고등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어느 날 한전의 조 사장이 저한테, 저는 그 당시에 휴내 회장이었고, 야, 우리가 세 사람의 사장 경력을 합치면 100년이 무려 넘는데 이게 우리 힘만으로 됐겠나? 사회로부터, 선배님으로부터, 또 후배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를 그냥 가지고 가면 안 되지 않느냐? 뭔가를 갖다 좀 남겨놓고 가자. 그렇게 해서 시작한 방송이 사장이 미안해라는 방송입니다. 유튜브 찾아보시면 사장이 미안해 나옵니다. 사장이 미안한 거예요. 사장이라서. 그래서 제목을 이제 사장이 미안하라고 적고, 그 3개월 동안 아주 재밌게 했어요. 예를 들면은 면접을 보러 오는 신입생들에게 우리가 전부 다 팁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면접관으로 많이 활동을 해봤으니까 어떤 면접생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나. 남 하는 얘기를 그대로 하는 사람은 우리한테 와닿지 않는다. 뭔가 조금 좀 색다른 그런 어떤 저것이 필요하다. 뭐 등등. 또 조직생활이나 직장생활하다 보면 상사가 갈구거나 또는 후배들이 말썽을 부리는 경우인데, 그럴 때는 어떤 리더십으로 이걸 극복해야 되느냐 등등.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이걸 갖다 제가 지금 저 회장으로 있는 미디어 솔트에서 찍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본도 주고, 그 다음에 영상도 찍고 편집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이 얘기만 하면 돼. 그게 한 3개월 재밌게 했어요. 근데 한 3개월 하다 보니까 이제 얘기거리도 좀 떨어지고, 세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만나기 힘들어요. 다들 바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나중을 기약하고 우리 시즌 1을 끝내자 해서 3개월 동안 끝냈는데, 저는 계속 하고 싶더란 말이에요. 자, 이제 내가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와서 찍고, 그 다음에 그걸 편집해주고 하면 좋겠지만은, 경제적으로 그게 소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한 편 찍는데 보통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걸 갖다가 제가 무슨 재주로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정말 유튜브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왕 하면 잘할 텐데. 그래갖고 유튜브를 정말 잘하는 그런 젊은이들을 수도 없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 결론은 바로 내가 직접 배워서 하느니만 못하다. 그래서 그날부터 배웠습니다. 아마 여러분 내일 아침이면 영상이 하나 올라갈 거예요. 유튜브 만드는 법 올라갑니다. 반드시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부터는 제가 우리 여직원한테 여기 유튜브 만드는 앱을 하나 깔아둬. 그때 깐 앱이 인샷이라는 그 앱이에요. 공짜입니다. 무료입니다. 그걸 깔아놓고 대고마고 그때부터 무조건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5년 동안 했습니다. 매일같이. 그래서 전체 올라간 콘텐츠가 전체 2,500개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2,500개 콘텐츠? 아마 제가 볼 때는 기네스북 값입니다.
근데 그걸 왜 하느냐? 저의 일상의 기록이에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래요. 유튜브에서 성공하려면은 어떤 특정한 분야를 인덱스로 파가지고 집중해서 해라. 그래야 구독자도 늘고 좋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집중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끌만한 그런 컨텐츠가 없어. 아, 그래. 나 그거 다 좋은데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그것이 일상 팁입니다. 모든 것이 전부 다 유튜브에 재료가 됩니다. 물론 오늘 여러분들 영상 이것도 내일 아침이면 업로드가 돼서 올라갑니다. 왜? 혹시라도 이 강의를 못 드신 분들 참고하고 또 저희 기록이거든요. 내가 2024년 뭐 이래 정말 경북 구미에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시간을 보냈었다. 그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다. 여러분들은 또 이따 Q&A 시간이 있겠지만 이런 질문을 했다. 저희 삶의 기록이잖아요. 저희 삶의 기록이라서 좋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혹시 나의 삶의 기록이 혹시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제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쉬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들 때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왜? 몰입이 있거든요. 몰입하게 되면 딴 걸 전부 다 걱정을 다 잊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유튜브를 여러분들 하시라고 내거해드리고 싶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컴퓨터를 다 갖고 있어요. 꼭 거창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사할 때 여러 가지 어떤 건 일들, 자녀와의 어떤 일들, 아니면 손주 녀석을 재롱 떠는 이런 모습도 전부 다 유튜브에 재료가 다 됩니다. 그걸 하면 어떤 점이 좋으냐? 제가 지금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첫째, 이 세상 모든 것이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됩니다. 달라 보입니다. 그냥 덤덤하게 여태까지는 저게 저거고 이게 이거로구나 이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제 김영석 그 박사님의 그 강의를 제가 유튜브로 만들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의 강연한 모습을 유튜브나 또는 틱톡 이런 데서 전부 다 전수 찾아봐서 전부 다 미리 듣고 갑니다. 여기에 어떤 질문을 할까? 이것도 미리 생각을 하죠. 그분에 대한 양력도 또 소개를 합니다. 그분하고의 과거의 나의 인연은 또 있죠. 그것도 또 이런 거를 전부 다 편집해서 넣다 보면은 시간이 잘 가죠. 나이 들어서 줄어드는 게 뭐밖에 없다고요? 잠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새벽 4시 반 잠이 깨요. 그때부터 정말 다른 사람들 깰 때까지 한 너댓 시간 이거 견디기 고역이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고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시간에 저는 앉아서 편집하고 만듭니다. 시간 후딱 합니다. 대여섯 시간은 그냥 가버립니다. 또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이게 참 내용이 좋아서 그것도 댓글 달아주신 분들하고는 사회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강연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하고 유튜브로 편집을 하다 보면요. 그 강연 내용을 적어도 5번은 듣게 됩니다. 반복해서. 왜냐하면 자를 거 자르고 붙일 거 붙이고 하다 보면 듣게 되거든요. 그러면 강연 내가 직접 들을 때는 놓쳤던 그런 모든 소위 말하는 비트윈 더 라인스나 그 다음에 인사이트를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공부가 됩니다. 이 좋은 거 정말 이 신박한 걸 왜 안 하냐 말이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배우면 돼요. 저 같은 사람도 하잖아요. 내일 아침에 올려드리는 동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바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인생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집니다. 행복의 길이 보입니다. 삶과 일의 통합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과 일을 갖다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리타이어 하신 분이나 리타이어 준비하시는 분이니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다 여러분께 일이 있잖아요. 삶과 일은 결코 이것이 분리될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워크라이프 밸런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삶과 일이 확실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이거는 일이고 이것은 나의 삶이야. 그게 바로 워크라이프 밸런스의 이론입니다. 근데 최근의 이론은 뭐냐? 워크라이프 밸런스 이런 거 없다 이거예요. 오히려 워크라이프 인티그레이션 이런 얘기를 구글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자, 그러면 일은 어디 있느냐? 일 속에 삶이 있고 삶 속에 일이 있는 거죠. 제가 사정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쁘죠. 새벽부터 어떤 때는 막 그냥 아침 조참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또 회식 자리까지 이렇게 있게 되죠. 영업하다 보면. 그게 저의 삶입니까? 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확실하게 구분 안 돼요. 제가 예를 들어 현직 사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받다. 이게 나의 삶입니까? 일입니까? 구분 안 됩니다. 저의 삶이기도 하고 일이기도 한 거죠. 따라서 구분도 되지 않는 거를 어거지로 구분하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삶과 일은 통합되어 있다. 삶 속에 일이 있고 일 속에 삶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어떤 삶이 행복할까? 저는 3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째는 공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저께 우리 김영석 박사님도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은 하나도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남을 위해서 했던 삶, 이거는 정말 끝까지 남는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그런 공헌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그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학습하는 삶. 공자님께서 군자의 삼락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여기 우리 전부 다 경북 유림에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학이 시습지 부력여로와. 우리가 공부하고 때때로 익히니 정말 즐겁지 않은가. 여러분, 공부하는 게 즐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즐거움을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지금 박사과정을 지금 밟고 계신 겁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두 번째 낙이 뭘까요? 유붕자원방래하니 불역낙호와 이랬습니다. 여기서 붕이란 것은 단순한 이 직구의 우하운 틀립니다. 붕자는 정말로 진정한 벗이죠. 벗이 있어서 스스로 자원, 멀리서 스스로 와주니 이 또한 즐겁지 않아요. 세 번째 군자낙이 뭘까요? 인부지 이 불온, 불역군자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인이라는 것은 people,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가 나지 않으면 정말로 군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경지가 굉장히 어렵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화나죠. 그러나 그 경지를 넘어서야 정말 군자의 경지가 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제가 늘 강조하던 우리가 밋밋한 삶을 살지 말자는 겁니다. 가슴 뛰는 삶을 살자. 왜 우리가 이 한평생 유한한 이 인생을 밋밋하게 이게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늘 가슴 뛰는 삶을 살자. 그러려면 우리 가슴이 순수해져야 돼요. 감동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눈으로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이 감동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등산할 때 길거리에 피어있는 그 꽃 하나도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저런 예쁜 색깔로 그렇게 나왔을까? 그 감동 아닙니까? 저는 이제 시골에 있으면서 닭도 키우고 강아지도 키우고 그러는데 정말로 참 진짜 신기합니다. 어떻게 푸른 저런 모습일까? 텃밭도 제가 가꾸는데 상추를 심고 그래서 고추도 따먹고 이제 하는데 어떻게 저런 똑같은 그 종이 그렇게 생길까? 모든 것이 정말로 신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어떤 감동의 순간을 가지고 가슴 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평범한 삶 다 좋아요. 그렇지만 때로는 조금 한 차원 높은 사회의 시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 유튜브에 보면 최진석 박사님을 제가 찾아가서 인터뷰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이 항상 강조하신 것이 조금 높은 사회의 시선을 가지자. 시선을 조금 높이 두자 이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호연지교와 역사식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의 망기둥. 항상 제가 젊은이들에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흔들려요. 저도 지금 나이가 벌써 이순을 지나가지고 종심소유 불구의 나이에 들어섰어요. 공자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20에 예로 들어 뜻을 학문의 뜻을 두고 40에 부록하고 50에 지천명을 하고 60에 이순이 되고 70이 되니까 종심소유 불구다. 종심소유 불구가 뭘까요? 저는 그거 아주 정말 그 말을 좋아하는데 대자유의 삶입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가 행동을 해도 결코 법도나 윤리에 어긋남이 없는 그런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 범인으로서는 어려운 얘기죠.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흔들립니다. 그러니 젊으신 분들은 얼마나 더 흔들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흔들리더라도 흔들릴 때 우리를 잡아줄 수 있는 세 가지 마음 기둥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선한 의지입니다. 선한 의지란 것은 무엇이냐? 나도 잘 되지만 남도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를 만나든가 선한 의지를 가슴 가득히 품고 그것이 정말 이 스스로 흘러나와서 상대방에게도 그 선한 의지가 전달되는 그런 삶이야말로 정말 멋진 삶입니다. 법정스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인간의 선의지. 이것 이외에 인간을 갖다 정의할 수 있는 말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호연지기를 우리가 좀 가져야 되겠다. 호연지기라는 것은 우리가 배우기에 아주 산과 강에 있는 그런 큰 기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춘추 전국시대 맹자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제자가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께서는 남보다 좀 잘하시는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굉장히 당돌하죠. 어떻게 학생이 선생님한테 뭐 잘하는 게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는 근데 아마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아마 저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맹자께서 얘기합니다. 그래, 있다.
두 가지가 있다. 그 첫째는 지은, 남의 말을 잘 알아듣는 그런 내가 재주가 있고, 두 번째로는 호연의 기운을 갖다 잘 기르는 재주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질문은 뻔하죠. 선생님, 호연지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맹자께서 대답하기를, 나는야라.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노라. 이렇게 하면서 호연지기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호연지기는 색천지란 말을 씁니다. 온 이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좋은 기운이다. 지대지강이란 말을 또 씁니다. 이 기운은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커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강력한 기운이다. 그러나 이 기운은 아무리 우리가 많이 섭취해도 결코 무해라. 해가 없다. 노함.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운은 한번 우리가 길렀다고 해서 오래 가는 기운이 아니다. 이 기운은 수시로 없어지는 기운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매일매일 채워놓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기운은 무엇으로 길러지느냐? 오로지 두 가지만으로 길러지는 기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하나가 의로움입니다. 영어로는 rightness. 그 다음에 호들직자, 정직할 직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잖아요. 호연지기가 바다와 산에서 길러지는 그런 기운이 아니라 오로지 의로움과 정직함으로서만 내 속에 내재되는 그런 기운이다. 이 기운은 어느 날 갑자기 밖에서 길러져서 여러분들께 어느 날 갑자기 음습해오는 기운이 아니고 오로지 내 스스로 나의 의로움과 나의 직으로서만 길러지는 기운이다. 따라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그걸 길러내지 않으면 안 된다. 때때로 살다가 내가 왜 사나 무기력하고 세상이 참 비관적으로 보이고 그럴 때는 여러분들 의심해 봐야 돼요. 나 스스로도 나에게 호연지기가 떨어졌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역사의식입니다. 여기에 물론 여성분들도 계시고 남성분들도 계시지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저는 우리가 역사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는 저나 또 저희 얘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나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모여서 우리 가족의 역사가 되고 우리 사회의 역사가 되고 국가의 역사가 되고 나아가서는 우리 인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를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나의 자식들에게, 나의 아버지, 그 다음에 나의 어머니의 역사는 자랑스럽다, 부끄럽지 않다. 이런 역사를 쓰겠다고 원한다면 또한 나의 후배들에게 여기는 선배 나의 역사는 여러분들에게 결코 부끄럽지 않다. 이런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흔들리는 순간에 우리가 이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들죠. 결코 잘못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늘 제 스스로에게, 제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어떤 사물과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너에게 선한 의지가 충만한가? 두 번째로 의와 직이 살아있느냐? 세 번째로 너 어떤 역사를 지금 쓰고 있느냐? 이 세 가지 마음기 중에서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면 결코 잘못될 일이 없는 거고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께서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그런 하나의 첩경이고 관문이고 또 보람 있는 일이야말로 여러분들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그런 첩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마다 이 세 가지 마음기둥을 꼭 여러분들께서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절실한 문제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도 있고 따라서 먹고 사는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나 먹고 사는 와중에서도 때때로 우리는 조금 더 한 차원 높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흔들리는 바다에 있는 하나의 일의 편주에 우리가 타고 있지만은 정말로 파도가 쳐도 정말 저 시면에 큰 묵직한 닻을 내린 큰 배처럼 잔파도가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사회의 시선,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저께 김영석 박사님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다. 때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민족이라든지 국가라든지 평화라든지 아니면 세계를 갖다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것이 왜 필요하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행복의 길로 안내해주는 하나의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청춘합창단 말씀을 드리고 조금 이따 영상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청춘합창단,
청춘 합창단에 우리가 아름다운 곡을 얹으면은 아름다운 합창이 되고 노래가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다가 꿈을 얹으면은 이것은 자유가 되고 평화가 되고 그리고 통일도 된다. 이렇게 믿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담대한 그리고 한 차원 높은 시선이라고 봅니다. 일조지환적 근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매일 걱정을 하지만 일조지환적 근심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 근심이에요. 여러분 걱정 많이 하지만은 그 걱정거리 한번 깊이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과연 우리가 그 걱정거리를 한다고 해서 그 걱정이 해소가 되나요? 쓸데없는 걱정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 저도 그래요. 마음이 어떤 때 무거워요. 그 마음의 무거운 근원을 갖다가 찾다 들어가 보면 그것이 결코 담대하거나 크거나 거창한 것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은 뭐 여름입니다만 산속에 살다 보면 혹한 게 물이 얼어터져서 2층에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저걸 어떡하지? 어떻게 고치지? 뭐 예를 들면 그런 한여름에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번개가 갇히면 수돗물 전기가 또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놔두고 서울에 갔을 때 이걸 어떡하지? 또는 뭐 닭이나 또는 개를 풀어놨는데 개들이 잘 있을까? 이처럼 그런 걱정거리가 정말로 뭐 담대하거나 아니면 뭐 그게 없다고 해서 참 나라가 어찌되는 그런 큰 걱정거리가 아니고 정말 사소한 걱정거리라는 거죠. 이런 쓸데없는 걱정거리에 우리가 휘둘리지 말고 평생을 근심해야 될 그런 걱정거리를 갖다 하나 안고 사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청춘합창들의 유엔에 간 것도 그렇고 DMZ에서 공연을 한 것도 그렇고 카네기 홀을 한 것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저의 지향점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위한 하나의 발걸음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합창단 얘기를 또 할게요. 저희들이 유엔에 갈 때 KBS 인간극장에 출연하게 된 그 비사입니다. 그 자스피케이션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제가 몇 날 며칠 생각을 해봐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첫째, 명분이 있다. 무슨 명분이냐. 저 노인들이 왜 저렇게 부득불 그 정말 만난을 극복하고 유엔까지 가려고 애를 쓰느냐. 통일이다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상 통일에 대한 책임도 있고 권리도 있는 세대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통일은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통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힘은 없지만은 통일에 대한 의지는 강합니다. 젊은이들이 힘은 있지만 통일에 대한 열망은 부족해요. 따라서 저 노인들이 왜 저렇게 애를 쓰고 유엔에까지 가서 노래를 하려고 하느냐. 단 우리 젊은이 한 사람이라도 이거 통일, 이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이것은 공영방송으로서 명분이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실리가 뭐냐고 그래요. 실리. 방송국의 실리가 뭐겠나. 시청률이다. 내가 우리 청춘합창단을 갖다가 인간극장에 내보내주면 역대 인간극장 최대의 시청률을 보장하겠다 이랬어요. 제가 무슨 재주로 그걸 보장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저는 그 노래하는 그 인간극장, 그 다음에 이 캐릭터들이 전부 다 그 사람들의 스토리만 모아도 시청률이 잘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KBS를 설득해서 인간극장에 나가게 된 거죠. 인간극장에 출연하는 합창단,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업에 가서 명분도 있고 여러분들 실리도 있습니다. 하니까 돈 주십시오. 해가지고 돈 걷어서, 물론 뭐 저희들도 물론 집시만 다 했지만 이렇게 다녀온 거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조금 담대한, 우리가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밥 먹고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이런 모습들도 굉장히 중요한 삶의 현상인데 그걸 갖다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평생을 걱정해야 될 정신주적 화두 하나 정도는 우리가 갖고 살아요. 그래야 이 일조지환적 근심들이 춤을 출 때 시면에 돛을 내린 큰 배처럼 잔파도를 흩어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제가 하는 산막스쿨입니다. 산막스쿨 모습 보시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시간 한번 내셔서 저희 학교 한번 오세요. 네, 여러분 잘 보셨죠? 솔트미디어는 제가 뭐 산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이 솔트미디어의 지금 대표가 저희를 인간극장으로 이끌어준 이기훈 대표가 나와서 지금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도와주고 있고요. 그런 인연이 2015년도부터 비롯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BS의 여러 가지 주요한 방송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김태원의 김태원 클래스, 그걸 유튜브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그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합창단 소개도 드리고 여러 가지 지금 드렸는데 그 교재에 보시면은 미루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는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나는 지금 오늘부터 이런 보람 있는 일을 갖다 시작해야 되겠다. 내가 좋아하는 일은 이것이고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은 이것이고 또 이것이 잘하면 또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당연히 보람은 있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망설이는 여러분들의 그 결심을 시행하기를 망설이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내가 지금 하면 남들이 뭐라 할까? 이런 것들도 그러나 여러분 인생 나의 것이지 남의 것이 아닙니다. 결코 남의 시선을 갖다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가 아시죠? 애플의 창업자 죽었어요. 그 사람이 스탠포드에 가서 스탠포드 학생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문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저는 그 연설문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Remembering that I shall be dead soon is the most important tool I've ever encountered to help make big choices in life. Because almost everything, all external expectation, all pride, all fear, all embarrassment for the failure, just fall away in the face of death. Reading what is truly important in life. Remembering that I am going to die is the best way to avoid the trap of thinking that I have something to lose. We are all naked. There is no reason not to follow your heart. 여러분 다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으시죠? 간단히 설명하는 이겁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췌장암에 걸려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항상 무엇을 생각하냐면 나는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갖다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명제 앞에서는 모든 나의 자존심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실패할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조차도 이 죽음이라는 명제 앞에서는 정말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명제를 남겨놓은 채 살아갈 뿐이다 이거죠. 내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 잃어버릴 것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의 그 덫을 갖다 피해갈 수 있는 가장 베스트 웨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네이키드, 발가벗겨진 상태다. 그러니 there is no reason not to follow your heart. 여러분들의 가슴이 뛰게 하는 일을 지금 당장 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마세요. 가슴에 뛰는 일을 찾고 그 일을 바로 시작합시오. 내가 이렇게 하면 누가 뭐라 어떻게 생각하지 않을까? 애들은 뭐라 할까? 주변의 친구들은 뭐라 할까? 만약에 그 생각이 저기 있었다면 제가 2011년도에 현직 사장이 가족들로 죽을까? 내 친구는 뭐라 할까? 이거 망설였다면 제가 거기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제가 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 나갔었고 지금 바로 오늘 제가 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이런저런 망설임 때문에 그걸 갖다가 포기를 했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원하는 바가 있으시다면 바로 시작합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제가 유튜브를 갖다 시작했듯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듯이 여러분께서도 시작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저희 강의의 그 핵심은 내 가슴이 뛰게 하는 일, 내 눈을 반짝이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걸 바로 실행에 옮기는 일입니다. 그것이 꼭 거창한 그런 일 안 해라도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그 대안으로서 저는 여러분들께 유튜브를 만들어 보시라. 유튜브로 나의 자서전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 미션이 두 가지죠. 전국의 청춘합창단 만드는 일. 두 번째로는 이 시니어들에게 유튜브 만드는 법을 강의하는 일. 이게 제가 앞으로 그 생각만 하면 또 가슴이 뛰고 눈이 반짝거립니다. 여러분, 열정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열정이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열정이라는 것은 결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열정을 생기게 하는 힘, 그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을 살아있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많은 그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스티브 잡스의 그 얘기가 여러분들을 미루지 말고 바로 실행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지금 얘기를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사랑받는 나이보다는 미움받을 나이에 들어섰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어디 가서 대접을 못 받아.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떤 모임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보통 자기 소개를 하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들 소개를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소개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내가 이 일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여러분들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여러분들 일을 갖고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러고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노래를 좋아하신다면, 우리나라 이 문화가 노래 좋아하잖아요. 노래 시키죠. 나는 정말 진짜 노래 소질이 없어. 그건 진짜 죽기보다도 싫어. 이런 분이 계시다면은 제가 권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좋은 시를 외우십시오. 저는요, 언젠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다들 이제 노래하는 그 모임이에요. 한 분이 딱 나서더니, 저는 노래는 잘 못합니다. 대신 제가 시를 하나 읽겠습니다. 이 그리운 성산포라는 굉장히 긴 시예요. 그거를 정말 한 치의 토시도 틀리지 않고 당당하게 그 60이 넘은 여자분께서 그걸 갖다 한데 너무나 정말 멋있어요. 한번 산막수구를 할 때 박인사 선생님 아시죠? 산막에 와가지고 딱 자기가 뭐라 하냐면 청포도라는 육사, 이 육사의 청포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걸 읊으시고요. 또 어떤 분은 이 육사 선생의 광야, 또 어떤 분은 중국시, 어떤 분은 영시, 독일어시 이런 걸 갖다가 좀 외우면 되거든요. 제가 조금 아까 그 스탠포드 스티브 잡스 연설을 갖다 낭송해 드렸잖아요. 그거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닙니다. 굉장히 열심히 연습해서 제가 외운 거예요. 여러분 하시면 돼요. 멋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실 일이 지금 너무나 지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산막스쿨을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겁니다. 산막스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산막스쿨은 시도 때도 없는 학교입니다. 선생님이 따로 있거나 과목이 정해지지도 않은 학교입니다. 누구나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누구나 학생이 되는 학교입니다. 제가 그런 학교를 만든 거예요. 때로는 하늘의 별자리를 잘 보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셔서 모닥불 펴놓고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거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다만 하룻밤 거기서 지내고 돌아가실 때쯤 되면 평생을 전부 다 나름대로는 잘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돌아가실 때쯤 되면은 내가 여태까지도 잘 살아왔지만 앞으로 조금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이 결심 하나만 하시고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언제 그 날을 잡으셔가지고 한번 오십시오. 제가 산막스쿨도 하고요. 옆에 그 터득골이라고 인터넷에 보시면 아실 때 북샵이 있습니다. 터득골 북샵. 거기에 이사장으로서 지금 같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독서 모임도 많이 하고요. 명사 초청 강의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산막스쿨은 이번에 10월 9일 날 저희들이 그 유명한 유영만 경기대학교 교수님을 모시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초청 강의를 하고 또 패스트 브레이킹 싱어스라고 중창단이 와서 또 연주도 하고 우리 청춘 합창단도 한때 그 연주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는 연세대학교 김형철 교수님을 모셨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본 야놀자 컴퍼니 아세요, 여러분? 그 야놀자의 김종윤 대표를 제가 불러서 그건 얘기를 시켰고 남인숙 작가, 그다음 고전 박재희 선생님 이런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고 앞으로 이거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다고 이게 돈이 되겠습니까? 결코 되지 않지만 왜? 저희 일이고 보람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어쨌든 35년간의 CEO 경력을 가지고 있고, 현업에서 48년을 근무한 적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권독이 어디 가서 거짓말 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런 어떤 믿음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기업과 기업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일. 이것 또한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결의 힘, 굉장히 보통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누구를 만나러 할 때 그 사람 모르면 안 만나주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만나주라. 그럼 만나죠. 요즘도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일을 찾았어요. 합창단 일 있죠. 쓰죠. 말하죠, 이처럼. 노래하죠. 그러다가 유튜브까지 하죠. 저는 저희 채널에 만족합니다. 그 다음에 시골에서 농사 짓잖아요. 여름은 풀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 꽤 커요. 꽤 넓어요. 저는 뭐 잔디 깎다 보면 아주 사람 아주 힘이 많이 들고. 저 또 성깔이 또 있어서 저희 집에 들어오는 저 입구서부터 우리 집까지 한 1.2km. 그 양옆에 그 풀이 이렇게 막 무성한 걸, 그 꼴을 제가 못 봅니다. 예초기를 울어내고. 가서 새벽부터
그거 정말 진짜 중노동이거든요. 여러분 다 가져보셔 아시겠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난 후 샤워를 하고 그 깎여진 풀을 바라보는 이 마음. 이게 행복이에요. 딴 거 없어요. 남들이 그래요. 야, 그 힘든 일을 뭐하러 사서 고생을 하냐 그러지만 사서 고생이 아니라 저로서는 행복을 사는 겁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행복이지만 여러분은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은 일을 가지셔야 돼요. 일을. 그 일이 무엇인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눈이 반짝이는 일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의 일로 만드세요. 그것은 보람 있는 일입니다. 또 잘하면은 경제적으로 돈도 되는 일이에요. 그 세 가지 원의 교집합 부분을 반드시 찾으셔서 여러분들 행복을 찾으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는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생각해보면요. 제가 중동 가서 그때 34살 때 건설회사의 중동 본부장으로 제가 발령을 받고 그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현장 경험도 전혀 없는 그런 저 사람이 중동 가서 오직 했으면 저 같은 사람을 거기다 보냈겠습니까? 이 사람 보내고 저 사람 보내고 아무도 다 보내도 해결이 안 돼. 회사가 망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가 패기가 있고 하니까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하고 간 거지. 제가 1984년도 요르단 나라에 지사장으로 부임을 한 거죠. 가서 정말 고생 무지무지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맡은 임무 완수하고 왔습니다. 제가 중동 지사장으로 발령이 난다 소문을 들으니까 지사 현장에서 막 편지가 막 나와요. 그때는 지금 텔렉스, 이런 이메일이 없던 시절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40년 전 얘기입니다. 손편지를 써가지고 그걸 인편에 붙여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딱 읽어보면, 그 당시에 제 직급이 전무예요. 먼저 우리 선배들은 그래요. 여기 오지 마라. 무슨 핑계를 써서라도 오면 안 된다. 왜? 이미 다 어질러진 현장이기 때문에 날고 기는 사람이라도 결코 성공 못 한다. 그러니까 걔네 스타일 구기지 말고 무슨 핑계를 써서 오지 마라. 또 후배들은 또 저한테 형님 이 현장 오면 안 됩니다. 오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때 제가 생각해서 나도 가기 싫었죠. 그 고생 번화가는 안 돼.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어렵단 말이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이제 제가 그 당시 우리 회장한테 바로 내일이면 떠나는 날 가서 그랬어요. 내가 지금 전쟁터에 총쏘러 전쟁하러 지금 가는 장소입니다. 거기 가서 일일이 총을 쏠까요 말까요? 그렇게 회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할 그런 어떤 그 시간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모든 결정은 내가 내 책임에서 할 수 있도록 전권을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당돌하죠. 34살짜리가. 그거 안 주면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 쳐다보더니 보니까 눈이 반짝반짝하고 이 얘기를 하니까 이거 안 들어줬다가는 안 갈 사람이에요. 알았다. 전권을 주마. 전권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또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전권을 주는데 대신에 자네도 나한테 약속을 해라. 뭐냐? 첫째, 공사 7개 현장 다 잘 끝내라. 두 번째, 현재 스탠바이 LC 형태로 우리가 빚이 많이 있어. 빚 다 갚아라. 세 번째, 내가 빌려준 돈도 많다. 내 돈도 갚아라. 이거예요. 제가 그 미션을 2년 반 만에 다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무를 달고 나가서 1년 만에 부사장 승리라고 그걸 다 마치고 금의 환영을 사장을 달고 왔습니다. 그게 1986년도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장 생활을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리더십을 갖다 얘기하십니다. 근데 리더십의 그 본질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리더십 중에서 제가 많은 그 조직을 이끌어봤지만 제일 어려운 리더십이 뭔지 아세요? 합창단의 리더입니다. 합창단, 특히 시니어 합창단의 단장은 이거 정말 굉장히 힘든 리더십입니다. 왜냐하면 조직은 위계 질서라는 것도 있고 인사권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말 안 들으면 돈 안 주고 사람 안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서운 사람들 따라오죠. 하지만 합창단은 그거 없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솔선수범하고 그분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그분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전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냥 우리가 그냥 가다가는 동네 합창단밖에 되지 않는다. 난 그런 합창단에 단장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유엔이라는 목표를 세웠고 그 목표를 이뤘고 세계 제1의 합창단이 되겠다. 세계 최고의 시니어 합창단이 되겠다는 그 열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망을 이뤘습니다. 지금부터는 뭘 해야 되느냐? 저는 지금부터는 우리는 새로운 꿈을 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고 글로벌 합창단의 전국과 평양에 가겠다. 이 꿈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나 조직에 말이나 또는 행동에 울림이 있기 위해서는 울림통이 커져야 됩니다. 성철 스님이라고 유명한 스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돌아가실 때 그랬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어디 가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러면 저는 미쳤다고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분의 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물이다. 여기에는 평생을 장자부라. 눕지를 않았어요. 앉아서 잠을 잤어요. 평생을 그렇게 하셨고, 또 당신을 만나러 온 모든 사람에게 천배를 해야 만나주셨어요. 그런 역사가 나오고 다니는 것이거든요. 김산숙이 의원님이 돌아가실 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말 진짜 우리가 흐려 빠진 이 두 마디 말이 그렇게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이유는 그분의 삶이 그만큼 무겁다는 얘기죠.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저희 말이 혹시라도 울림이 있기 위해서는 저희 울림통이 커져야 되는 거죠. 합창단 똑같습니다. 우리가 유엔에 가고 오스트리아 그라츠에 가고 카네기 홀 공연을 하고 세계를 갖다가 무대로 삼아서 간 저것은. 그리고 또 아까도 봤지만 YTN, KBS 할 것 없이 우리를 많이 달아줬어요. 이게 뭐냐? 저희들의 울림통을 키우기 위한 작업을 여태까지 13년 동안 했던 겁니다. 우리가 뉴질랜드 가서 연주한 곡을 네 곡을 했는데 실제 연주 시간은 13분이었습니다. 그 13분의 연주를 위해서 13년을 달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목표를 이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 저는 우리가 가야 될 일은 정말로 이 사회에 어렵고 힘든 그런 이웃들에게 우리가 간다 얘기도 할 필요 없어요. 스스로 다가가서 우리의 음악, 우리의 노래로서 그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일, 이것이 우리 청춘 합창단이 가야 될 본질이고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 합창단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 그렇게 천착해요? 그거 중요한 문제예요. 나도 얘기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평생을 걱정해야 될 그런 화두 하나를 여러분들이 갖고 그걸 위해서 항상은 아니지만 때때로 가끔 생각하시면서 내 길이 바로 그 길을 위해서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가. 그래서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제 강의를 이제 마칠 예정인데요. 미루지 말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결코 미루지 마십시오. 시작이 반입니다. 시작이 반이고 뭐 이런저런 걱정이 많이 있어요. 며칠 전에 수원에서 합창단을 하나 만드시겠다는 분이 점심을 같이 하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 미루지 마십시오. 뭐 돈은 어떻게 하느냐, 재정은 어떻게 하느냐, 뭐 장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는 전부 다 지엽적인 문제예요. 하시겠다는 의욕이 있고 그런 열망이 있으면 될 수 있는 거죠. 자, 몇 가지만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물론 뭐 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건 여러분들께 꼭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노년은 말이죠. 그동안 모은 돈을 잘 쓰는 시기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돈을 이제 저희들이 부부가 이제 용돈을 드리고 그러면 돈을 안 쓰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이거 가지고 맛있는 것도 좀 사 드시고 그리고 또 친구들한테 밥도 좀 사시고 그러시라고. 그럼 무슨 말씀 하냐면 아이고 그러면 내가 늙어서 뭘 가지고 쓰노 이래요. 그때 연세가 벌써 80이 넘으신 연세인데 그러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참 기구한 삶을 사셨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유품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일기장이 나와요. 제가 정말 그 일기를 그날 밤을 새워가면서 다 읽었습니다. 그거는 정말 우리 집안의 역사고 정말 기록의 중요성을 제가 그때부터 알았어요. 그 기록이 없었다면 제가 공공하고 그 어려웠던 시절에 저희를 도와주신 분을 제가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저는 참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내세울 거라고 선비의 자손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안동건가. 그게 밥 먹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로 우리 어머니가 어린 날을 안동 가을에다 남겨두시고 혈혈단신 서울로 올라가셔가지고 재봉틀 하나 가지고 바느질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5살 된 나를 데리고 서울로 가셨죠. 그때부터 저를 교육시키려고. 맹모지 삼촌이 따로 없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홍제국민학교 초등학교, 지금은 뭐 이제 홍제국민학교 되겠는데, 그때만 해도 중학교 입시가 있었어요. 거기 있으면 좋은 중학교를 못 간다 그래가지고, 장충국민학교로 저를 갖다가 그 어려운 와중에 장충국민학교로 전학을 시킵니다. 장충국민학교가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신 학교입니다. 정몽준 씨가 나온 학교입니다. 저보다 1년 후배죠.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해서
어머니의 그 은혜를 갖다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일찍이 홀로 되셨습니다. 21살의 청상이 되셨어. 아들 하나 보고 산 거죠. 그러니 정말 제가 어릴 때는 잘 몰랐지만은 나이가 들어서 나도 장성하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삶이 너무나 기도한 거예요. 그 일기를 제가 소헌집이라고 이름하여 일단은 한 300번 만들어서 일기에 언급된 친척들이 살아계신 분들한테 전달해드리고,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그 자손들에게 그 책을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에게도 다 읽게 하고, 저는 그 책을 지금 영문으로 다 번역을 해놨습니다. 아마존 또는 펭귄하우스 같은 세계적인 이 출판사에서 출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한국의 역사와 전통, 문화, 이런 것들이 세계인이 알아야 되겠다. 이것도 저의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얘기하다가 잠깐 다른 얘기를 하는데, 우리 노년은 결코 돈을 모으는 시기가 아닙니다. 있던 걸 쓰는 시기입니다. 자식들한테 물려주겠다, 그런 생각 여러분 결코 하지 마십시오. 물려준다고 자식들이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자손들의 재정 상태는 그들의 문제지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그거 분명히 하셔야 되고,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고. 저는 부부지간이라는 것은 정말로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행복이야말로 우리의 행복의 절대적인 그 힘을 갖고 있는 저겁니다. 저는 지금 결혼 46년 차가 되네요. 아직도 같은 여자랑 살고 있습니다. 저희 결혼의 원칙은 함께 또 따릅니다. 함께 또 따로는 부부생활뿐만 아니고 모든 사회생활에 절대 필요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으면 좋죠. 그러나 따로 할 수 있는 영역도 분명히 존재하고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칼릴 지브라는 저 레바논 출신의 그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숲에 나무가 있는데 간격을 띄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간격 사이로 정말 아름다운 그런 미풍이 자유롭게 불게 하라.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부부야말로 평생을 같이 해야 될 반려다. 자식들 다 소용없어요. 끝까지 여러분들 옆을 지켜줄 사람은 바로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배우자에게는 항상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을 주도록 하십시오. 저희 집사람은 여행을 좋아합니다. 배낭여행을 좋아합니다. 지금 30몇 년 동안 매년 2차례씩 여행을 갑니다. 그 여행이 결코 호화스러운 그런 여행이 아닙니다. 학교 교사도 보니까 국어선생을 38년 했어요.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그 동료 4분이서 30년째 다닙니다. 어디를 다니냐? 히말라야 트레킹, 네팔, 아마존, 이런 데를 다니는 거죠. 저는 맨 처음에는 제가 4대가 함께 사는 집안에 전 유일한 외아들이자 장손입니다. 4대가 함께 사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어머니, 우리 애들 4대가 한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자, 우리 집사람은 학교 선생이다 하고 이제 출근하면 어머니가 전부 다 애들 다 건사하고 전부 다 합니다. 그러다가 방학의 뜻 되면은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아, 이제 방학이니까 이제 집안 일도 거들어주겠지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집사람은 내가 놓은 거 아니고 그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방학 때는 하고 싶은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싸움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문득 깨달았어요. 이게 이래서 될 일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일, 그걸 내가 왜 반대를 하느냐. 그거 해준다고 나한테 무슨 큰 그 일이 닥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먹고 자는 거 어머니 계시니까 되고, 거의 뭐 하루 30개 밖에 나가서 먹으니까 전혀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깨닫고 그때부터는 집사람을 갖다가 옹호하고 집사람을 도와줬습니다. 어머니랑 이렇게 아침 밥상 이렇게 가면 제가 이제 미리 이제 받아갈 거 하는 거지. 여보, 당신 환전은 이래 해놨다. 뭐, 여권은 이래 해놨다. 그럼 우리 어머니가 얘 또 가나? 또 가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정말로 훌륭한 어머니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여행을 다니십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 내가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도와주듯이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하게 해도,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산막에다 저 강원도 산골 저게 돈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저다가 지금 있는 돈 없는 그러다 집 짓고 학교 만들고 그러면은 보통 부인들 같으면 저거 찬성할 부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제가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집사람이 저걸 갖다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했습니다.
극동건설을 제가 그만두던 날 하루 종일 잘린 거죠. 47살 때. 직원들의 송배를 열어줬습니다. 술을 이만큼 먹고 회사가 제공해주는 마지막 차를 타고 집에 딱 들어가니까 집사람이 안 자고 기다려요. 그러면서 여보 당신 참 수고했다 그동안. 그래서 제가 차 타고 가면서 무슨 걱정이 들었냐면은 야 이게 봉급쟁이가 말이야 내일부터 당장 내가 용돈을 타서 써준대. 이게 용돈 달라고 하는데 안 주면 어쩌나 뭐 이런 생각. 그래가지고 딱 이제 술도 한잔 먹었겠다. 여보 이제 내가 백수가 됐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현금성 자산은 내가 관리하마. 통장 다 가져와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통장 가져오라 하고 가져오는 그 시간이 불과 몇 초간 걸렸죠. 근데 그게 참 1년만큼 그렇게 길게 하는 거예요. 만일에 그때 무슨 소리냐 하고 나오면 이게 그 부부싸움밖에 날 일이 없어요. 내가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남자가 회사를 그만두면은 처음에는 용돈을 잘 준대요. 10만 원 달라고 그러면 20만 원 준대. 그런데 요게 며칠 못 가. 그 이제 무신고 이래요. 용돈 또 달라고 그러면 전에 줬는데 그거 다 썼나 이래. 그때 남편들은 내가 평생을 내가 고생하면서 벌어줬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싸움밖에 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후배들한테 그럽니다. 딴 주머니 사라. 결코 나쁜 거 아니다. 양심만 바르게 가족을 위해서 쓰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산골에다 학교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이고 청춘 합창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옆에 있는 배우자, 평생을 같이 할 배우자들 잘해 주십시오. 가장 좋은 거는 부인, 가장 좋은 거는 남편에게 여러분들 사주셔야 됩니다. 사소한 일에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살다 보면 인간관계 때문에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다른 데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참 오지랖도 넓지. 그렇게 나한테 참 막대게 구하고 배신하고 그런 사람도 내가 안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참 힘들잖아요. 화는 나는데 화는 못 내겠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속으로 병드는 거예요. 지금 저는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만약 저에게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아하 나하고 인연이 끝났구나. 너는 너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이에 개의 말고 사랑으로 넘치는 생활을 하라.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아이고 내 나이가 얼마인데 이런 순간 우리는 벌써 늙습니다. 김영석 교수께서는 60이 넘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이고 내가 한 70까지만 일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대요. 70이 돼도 멀쩡한 거야. 그것도 계속 하다 보니까 80이 됐어. 100살이 넘으신 거예요. 지금 105세십니다. 근데 아직도 정정하세요. 나이에 절대로 겨치 마십시오. 우리가 나이는 듭니다. 몸은 세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정신은 오히려 우리가 똑바로 잘 관리만 하면 더 현명해지고 더 지혜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에 구애받지 말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생활을 하시라. 내적 외적인 몸체를 철저하게 잘하고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게 살라. 오늘 제 이 양복이 어떻습니까? 네. 이 양복이 뭐냐면 제 후배가 노총각이야. 40몇 살 때 지가 결혼을 한다고 그래요. 저더러 줄을 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줄을 섰는데 그 신랑의 아버지가 그 늑둥이 아들이 장가도 안 가고 있다가 40살 넘어서 장가를 했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랑의 아버지가 양복점을 하세요. 그 신랑 아버지께서 맞춰주신 양복이에요. 중매떡으로. 그래서 여러분 꾸미시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내 나이가 뭔데 그리고 뭐 이렇게 후줄근하게 이렇게 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좋은 옷 입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찾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 생활하시면 좋겠어요. 어울리지도 않는 유행을 따르려 하지 말고 자신의 나이에 걸맞는 패션을 구하라. 항상 최신의 시대 흐름에 뒤지지 말라. 젊은 세대를 존중하고 그들의 견해를 존중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젊은이들을 많이 만납니다. 젊은이들 만나면 말을 해야 돼요. 입은 닫고 뭐는 열어요? 지갑은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환영합니다. 지갑은 닫고 말만 많이 하면 그다음부터 전부 다 눈총 주고 오지 말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옛날 나 때는 이런 얘기 좀 하지 말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사람들. 저는 긍정적인 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 긍정을 해야 되느냐? 제가 대답합니다. 여러분들이 긍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나쁜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없습니다. 긍정해서 나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긍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 부정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부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요, 뭐 집안 얘기를 해서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우리 어머니 기일에 저기 절에 가서 저 사구제 지내다가 그때 한참 겨울인데 이 항아리에 물을 펄펄 끓이고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터졌어. 그래서 우리 집사람의 이 왼쪽 여기 허벅다리에서부터 이게 화상을 입었어요. 일요일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긴급하게 화상 전문 병원을 찾아가지고 입원을 시켰어요. 그럼 거제를 붙이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둘이 앉아가지고 한 얘기 있어요. 긍정 타령을 했습니다. 자, 이 물이 얼굴로 아니고 다리에 쏟아져서 다행이다. 두 번째, 여름 아니고 겨울에 뛰어서. 그 하다 긍정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까지 나왔냐? 다른 손님이 안 다치고 내가 다쳐서 다행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머니 기일에 그 오셔가지고 손님이 다쳐보세요. 그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요. 차라리 내가 다치는 게 낫죠. 그래서 긍정의 힘이란 것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긍정하시고 가족들과 자주 어울려 살되 혼자 살 저력이 있다면 자손들과 함께 살려는 유혹에 빠지지 마라. 불편합니다. 그죠? 요즘 뭐 그러신 분들도 잘 없어요.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고 자신의 취미를 살려서 활용하라. 취미가 없다면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취미를 만들라. 자기의 취미를 일로 만드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모임, 회식, 세례식, 결혼식, 초대에 적극 참여하라. 말은 적게 하고 나 말을 자기 경청하는 사람이 되라. 타인의 잘못에는 관대하게 용서하고 자신의 실수는 빨리 사과하라. 이런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참고로 여러분들 하시면 될 거고요. 자, 뭐 시간이 이제 약 한 30분 지금 남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 미처 제가 또 뭐 다음 부분이 있으면은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질문을 해 주십시오. 강사로서 가장 보람이 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질문하는데 질문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러면 정말 진짜 못쓰갑니다. 특히 이제 그 공무원 그 강의를 가면요. 전부 다 딱, 그래,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러고 있어요.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뭐 수백 명 이런 어떤 그 청중들의 강의하는 것보다 이 정도의 오디언스, 서로가 교감할 수 있고 이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기탈 없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좀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럼 묻자고 그냥 질문 하나 묻겠습니다. 예. 이 PPT 자료를 이렇게 아주 재밌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잘 만들으셨는데 뭐 좋은 경치도 얼마든지 갖고 올 수가 있는데 아주 저 개성이 뛰어나신 분을 저는 모시다 놓고 저 화면이 그냥 있는데 특히 아랫눈 밑에 점을 2개 찍어놨다고 포인트를. 저분하고의 우리 강사님하고의 뭐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요, 뭐 특별한 관계 없습니다. 이렇습니다. 예, 아마 그게 궁금하죠.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 꽤 있었어요. 제가요, 현직에 있을 때는 강의 자료를 전부 다 제 직원한테 전부 다 맡깁니다. 나 이런 주제로 지금 강의를 하고 대충 원고만 써주면은 PPT로 멋있게 만들죠. 이제는 현직의 끈이 다 끊어졌어요. 강의하려면 내가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개발한 것이 제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배워가지고. 유튜브로 지금 현재 만든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료 화면이나 이런 것이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특별한 의미는 없고, 그냥 그 말이 좋아서 당부의 말씀으로 정해드린 거죠. 사진이 나오시면. 네. 산막석굴이 홈페이지 보니까 2022년 11월 4일께 올라와 있는데 예. 산막석굴 개교를 하는 시기가 문제이고 1박 2일로 하는데 거기 참가하는 인원이 어떻게 돼도 못. 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도 때도 없는 학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당시에 2020년도가 어떤 해냐면 휴넷이 제 마지막 직장인데 봉급받는 직장으로서는 거기를 제가 그만둔 때가 2021년도입니다. 지금부터 뭘 하고 살지? 그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걱정이에요. 무슨 일을 할까? 무슨 일을 해야 정말 내 가슴이 뛰고 눈이 반짝이고 또 보람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학교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2022년도 개교를 지금 한 거고, 뭐, 이 시도 때도 없는 학교이기 때문에 공고를 합니다. 제 페이스북이나 기타 아름아름 뭐 단톡방 같은데 뭘 모시에 이러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강사를 모시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강의를 합니다. 참가비는 얼마입니다. 시정 받죠. 그렇게 해서 합니다. 네, 예.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그만큼 홀로 엄마와 살 때의 어떤 외로점이나
또 사회생활 하는 데서 문제점들이 없었는가 싶었어요. 예, 뭐 아버지에 대한 어떤 저는 뭐 얼굴을 모릅니다. 모르고 유복자로 태어났고. 유복자세요? 네, 그래서 아버지 얼굴을 내가 돌 때 한 번 아버지가 나를 알았다 하는 그런 적 저는 뭐 전혀 기억을 못하죠.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 훌륭하다는 것이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자랐습니다.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정말 이 아들 하나를 갖다가 저렇게 키우기까지는 얼마나 엄하게 여성성을 전부 다 상실하고 좀 남성적인 그런 어떤 적으로서 키우지 않았겠냐. 그런데요,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여성적이었어요. 제가 단언코 얘기하건데 강한 여성상이 남성을 이깁니다. 우리 어머니께서는 내가 아버지 없이 자란 그런 어떤 적을 안 듣기 위해서 가장 불만이 뭐냐면 우리 어머니 일기에 나와요. 다른 건 불만이 없어요. 그리고 친척들에 대한 불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들에 대한 불만은 있어요. 그거 써놨어요. 뭘 써놨느냐. 우리는 유교적인 전통에 그렇게 우리 강한 그 영남 지방의 그런 저건데 친지들, 친척들, 혼사나 애경사 이런 때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혹시 일요일날라도 잠이 부족하니까 잠자기 바쁩니다. 그럴 때 어머니는 이제 못 가면은 집안으로부터 욕먹는다. 버르장머리 없다. 그렇게 깨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또 화를 받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그게 섭섭했던 거예요. 이렇게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그때 내가 왜 그걸 그렇게 못했던가 후회가 많죠.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는 저를 강하게 키우셨지만은 결코 우락부락한 남성상으로 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섬세한 여성상이 훨씬 더 사람을 강하게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며칠 전에 저희 종영께서 지금 가일에 계신데 저한테 전화 왔어요. 제가 어머니 일기를 한 쪽을 페이스북에다 올렸더니 그때 이런 얘기의 내용이 싱가미싱이라고 했습니다. 싱가미싱. 여러분 혹시 아세요? 미제 미싱이 있어요. 자봉틀. 싱가미싱. 쌍림동 천막방에서 싱가미싱을 가지고 바느질을 해가지고 동대문 시장에 납품을 합니다. 도둑놈이 들어가지고 싱가미싱 훔쳐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재산을 잃어버리고 그때 애통해하던 그 모습이 그 일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큰 집에 찾아가서 자봉틀을 빌립니다. 싱가미싱을. 우리 사촌 형님이 지금 뭐 저보다 지금 3년 위시니까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 싱가미싱, 자네 어머니가 손때에 묻은 싱가미싱이 우리 집에 있다. 그거 자네가 가져가라 이래요. 제가 불은 처리하고 가가지고 자봉틀을 갖다가 제가 옮겨놨습니다. 100만 원 줘도 사나요? 예, 그게 벌써 100년 된 자봉틀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쓰시던 그 방에다 제가 잘 모셔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힘이라는 것은 반드시 강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여성상. 아니 위로 지금 시부모를 모시고 그다음에 아래를 거느리면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러면서도 결코 그 여성성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네. 제가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는 그래요. 그러죠. 네. 네. 오늘 하여튼 저희들 나이에 딱 맞는 강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신춘 합창단 정말 잘 봤거든요. 반장님도 잘 봤고요. 그 중에서 박할린 교수님 그 카리스마가 대단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분 아시는 대로 그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박할린 교수에 대해서. 네. 박할린 선, 저희들 합창단을 지휘는 안 했습니다. 우리 합창단 지휘는 김태원, 부활의 김태원 씨가 지휘를 했죠. 그리고 우리 합창단의 그 테마곡은 삶이란 지평선은 끝이 보이는 듯해도 가까이 가면 갈수록 끝이 없이 이어지고 저 바람에 실려가듯 또 계절은 돌아오고 눈사람이 녹은 자리 코스모스 피어있네. 이게 이제 저들 테마곡이에요. 그때 제가 바리톤으로서 솔로를 제가 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잊혀지지 않는 곡이고, 이거는 어딜 가나 우리의 상표 같은 그 곡입니다. 너무 좋은 곡. 그래서 그 박할린 씨하고는 직접 제가 대면은 안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이 카사 합창단이라고, 대한항공 합창단을 지휘할 때 제가 사장으로 있던 노보텔 엠파스에서 공연을 한번 했어요.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었죠. 그런 인연입니다. 선생님, 아까 소개하실 때 안동 가곡동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곡동을 사실은 아는 분이 좀 모르는 분이 들어 계실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아는 가곡 가일이라는 마을인데 가일의 그 안동 권씨 고장공파의 그 정기와 그 기질과 그 뛰어나서 우리 민족을 앞장섰던 그런 정기를 선생님 다 받으신 것 같아요. 아이고, 너무 과분한. 감사합니다. 예. 자, 한 가지 부탁은 예. 이 의성, 안동, 봉화, 예천 전부 이 경북 북부지방이 굉장히 많이 허술합니다. 지금 허술하고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그런 활동 앞으로 남은 부분에서 활동을 안동하고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고향 쪽을 좀 많이 생각하셔서 물론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제 그 작품을 또 TV를 하시면서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당부. 나이 모시고 불러야 되지 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요,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가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뿌리 깊은 그 DNA는 변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를 하는 것도 저는 다 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이 부부께서도 이 병산서원에 원장을 하셨고, 저희 백부께서는 가일 풍천 국민학교에 이 선생님을 하셨고, 저희 숙부님도 선생님을 하셨고, 저희 집사람도 학교 선생님이고, 그래서 결코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 가성과 그다음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그 DNA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항상 저는 그 가을의 자손, 경북의 자손에 것을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귀가 참 잘생겼어. 노후에는 많은 것이 펼쳐지고. 예,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교수님 애창곡 박수로 한잔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최애곡이라 할까요? 애창곡은 마이웨이입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인데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왜냐하면 그것이 저의 일생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돼서요. 하겠습니다.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이렇게 장장 3시간에 걸친 강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저희 강의가 혹시라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시현이 지휘하는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부르는 청춘 합창단의 마이웨이 계속 보내드리면서 권대욱TV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